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핑 한국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 6일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련된 평화회의라는 게 개최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인데 첫 번째 회의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하긴에서 6월달에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 주요 국가들 참석하긴 했는데 중국은 빠졌고 러시아는 뭐 당연히 안 오고 그래서 그때는 한 15개국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우디에 빈살만이 이제 주최를 하니까 이게 40개국으로 늘었는데, 언론 보도에서는 40개국 이상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웬고하니, 거기에 이제 국가 단위가 아닌 국가연합체, 그러니까 EU나 UN도 이제 그 대표를 보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40개 이상 열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언론 매체에서는 43회라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뭐 잘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두 가지, 그러니까 국가연합체도 아닌 두 개 단체가 이제 뭐 참가를 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40개국 이상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1차 회합 때보다는 상당히 많아졌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이제 덴마크에 살 때는 나토 회원국가고 하니까 뭐라 그럴까, 서방이나 우크라이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이제 회의 분위기가 될 것 같으니, 일본을 위시한 이런 우방 국가들은 참석했으나 어중간한 나라들, 과거에 이제 제3세계에 속하는 나라들은 별로 참가를 안 했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이제 빈살만이 주최를 하니까 40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에 다시 또 제3차 회를 한다고 하는데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우디가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펼치면서 나름대로 이런데 이제 국제적 분쟁에 개입해서 자신들이 중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도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꽤 이제 다양한 나라들이 참가했습니다. 잠비아, 남아공, 칠레, 그 다음에 중국은 지난번 덴마크 회의는 초청은 받았습니다만 참석 안 했는데 이번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EU 담당 대사인 것 같은데 이름이 한자말로 하면 이휘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이키? 중국식 발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참석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이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취할까, 이게 이제 관심을 이제 모았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러시아를 두둔할 거냐, 아니면 서방과 보조를 맞출 거냐라는 게 이제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뚜렷하게 어떤 입장을 옹호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규탄하지 않는 12개 항의 평화안을 만들어낸 적이 있었고요, 몇 달 전에.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10개 항목에 걸쳐서 평화교섭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주 좁게 이야기하자면은 러시아가 제안이나 중국이 제안한 안이 아니고 오로지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러시아를 침략국으로 인정한다, 규정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뭐 초대받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러시아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중국이 왔다, 이런 게 중요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집트 이런 나라도 참석했었고요. 근데 일본은 이제 1차 회의, 이번에 또 2차 회의에 다 참석했는데, 이거는 무기 공유와 관련이 없는 회의인데 왜 그럼 한국은 참석 안 했는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제대로 된 발언을 안 한다 하더라도 옵저버 자격이라도 이런 데 보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40개국이 무슨 유엔 총회처럼 똑같은 시간 배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계속 이제 인게이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조금 설득이 잘 안 되는, 왜 참석을 안 했을까, 이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웃기는 거는, 이번 회의 골자가 뭐냐면은, 이번 회의를 하고 나서 일단 영토의 어떤 통일성, 영토의 합일성, 합체. 그냥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자기 영토로 갖고 있던 곳을 이제 러시아한테 강탈당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에 따라서 어떤 원칙적인 그런 기준 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거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이 회의는 구체적인 평화교섭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 평화교섭안의 전제 조건을 구축하는 것도 아니다, 요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쩌자는 이야기인지, 그냥 어찌 보면 또 하나만 한 이야기, 그냥 회의는 춤춘다처럼 그냥 이날 회의를 계속 하면은 괜찮은 건지. 그래서 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는 이제 굉장히 비아냥거렸고, 러시아가 전쟁의 당사자인데 러시아를 빼고 무슨 이야기를 해본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비판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러시아 편을 들던 애매한 입장을 취하던 그런 과거의 구 제3세계권에 속하는 국가들이 서구 자본주의 진영, EU, 나토 회원 국가들하고 짝짝꿍이 돼서 어떤 안을 냈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앞으로 계속 이 두 달 간격으로 계속 개최될 모양인데, 이게 하나의 어찌 보면 러시아에 대한 압박 구도의 일환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니 빼놓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 이를 규탄하고, 그 중에는 좀 편든 애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나간다 하는 데서는 어느 정도 기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궁극의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대규모 대표단을 보냈었고 거의 대통령실에 우리한테 이름이 알려진 웬만한 요인들이 다 대거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세를 과시하면서 막 여러 나라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뭐 특히 나쁠 건 없죠. 그런데 관심을 표명하는 국가들이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회의에 뭐 구체적인 결과, 공동 성명 같은 것도 채택되지 않았고 지난 회의에 비해서 뭐 더 진전됐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빈살만이 주최하면서 더 많은 국가들이 왔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서로 앞으로도 회의를 계속 개최해 나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은 뭐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회의에 이제 애초에 전제 조건이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했다. 그래서 영토 주권을 보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가치관, 그런 전제 하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괜히 문제를 일으켜서 이 회의를 망가뜨린다든지 문제로 찍힌다든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별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뭐 이런 게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료 화면을 보면은 빈살만 사우디 주최국이 가운데 앉아 있고, 우리가 이제 바라봤을 때, 그 빈살만을 바라봤을 때 왼쪽에 중국 대표, 오른쪽에 이제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중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들,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직접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관계없는 국가들도 모여서 회의를 했다. 이런 식인데 일단 남아공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회의에 참가한 데 대해서는 러시아가 상당히 좀 못마땅할 겁니다. 브릭스의 일원이고 이래서 나름 이제 자기 친구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상페테르부르크 아프리카하고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이제 쓴소리를 했죠. 우리가 뭐 러시아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으러 여기 온 거 아니다. 구걸 하러 온 거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곡물 문제가 이게 심각한데 왜 이제 기합의된 상황을 갖다가 러시아 너가 파기하느냐. 그래서 전 세계 곡물값이 오르고 그 다음에 뭐 남아공 그대로 살만합니다만 아프리카의 이제 최빈국들 이런 나라는 점점 더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뭐 성토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지난 상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됐던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담은 이제 상당히 러시아가 불편한 기색을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원색적인 러시아에 대한 비난 이런 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식의 회의 분위기였다면은 앞으로 그런 회의를 계속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친구로 생각했던 사람이 상당히 이제 태클을 걸고 넘어온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 국내에서는. 자, 그런데 그러면 누가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을 꼬드겨서 이런 회의를 하도록 했을까? 이게 좀 의문이죠. 자, 러시아는 일단 알 겁니다. 왜 러시아는 초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초청도 받지 않은 러시아가 빈살만한테 야 네가 회의를 주최하면서 내 편을 들어달라라고 했을 리는 만무하죠. 그 다음에 중국도 1차 회의는 참석 안 했고 이번에 2차 회의에 이제 뭐 참석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 중국이 뒤에서 조정했다라고도 믿기질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했느냐? 이게 이제 꽤 신빙성이 있다고들 언론에서 이야기합니다만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지금 빈살만의 사우디하고 미국 굉장히 불편한 관계입니다. 여러 가지 미국의 대외 전략 이런 데서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에서 1년 단위로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외교 안보, 국방 이런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시킨 대로 다 할 줄 알았더니 요게 이제 뭐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이다, 리더다 하면서 옛날에 주변에 있던 그 제3제국들, 특히 중동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꼬드겨서 어떻게 보면 반미 짓거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미국을 왜 걔를 치지 않고 그냥 걔 보고 이런 회의를 주재하도록 했을까라는 게 의문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1차 회의가 너무 이제 소위 소국들만 15개국만 이제 참석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이렇게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은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중립적 입장에 있는 사우디가 주재하는 게 회의를 주재하는 게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게 이제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중국이 온다고 하니 네가 중국하고도 여러 가지 거래를 하니까 거기서 좀 분위기를 잘 살펴봐라. 그리고 가능하면은 어차피 이런 이제 논의는 서방이 주도하는데 거기에 중국이 슬쩍 따라오면서 러시아를 배제시키도록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꼬드겨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내가 덮어주겠다라고 마크 교습이나 그런 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만 이거는 뭐 영원히 확인할 길은 없는
습니다만 일단은 과연 누가 이 사우디 빈살만이 자기 스스로 하겠다 한들 그 다음에 강대국들이 이거 못한들 이거 뭐 때문에 끼냐라고 하면 자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뭔가 뒤에 이제 대단한 내고가 있었다. 그게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 단계로서는 러시아나 중국보다는 역시 미국이 개입한 게 아닌가. 그리고 미국이 일종의 사우디한테 그런 페이버 그런 역할을 갖다 맡기면서 그간에 불편했던 거 좀 덜어주겠다. 뭐 이런 식의 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딱 이게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게 사우디가 굉장히 요즘 이상한 게 이게 지금 미국하고는 원래 이제 전통적인 동맹이죠. 군사적으로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다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를 떠나서 그걸 배제하고 이제 나라의 안보를 지킨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러시아는 또 뭐 석유 같은 거 사들입니다. 자기들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에너지 이제 협력 그런 건 계속 유지하고 있고 중국과는 뭐 경제 교류는 점점 좀 심화 일로 있고 그다음에 철천지 원수처럼 중동 이슬람권의 하여튼 맹주 노릇을 하기 위해서 서로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싸웠던 이란하고도 국교를 맺었다.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죠. 그럼으로써 또 이게 그 이스라엘하고는 완전 또 적대 관계를 형성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이스라엘하고도 또 뭐 지난번에 네타냐후 그 이전의 총리 시절부터 관계를 정상에 나가는 그거는 이제 미국이 중재를 섰겠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어떤 나라들하고도 적대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 실리 외교의 1인자다. 뭐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어설프게 빈상만을 이제 떠받드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묘한 소위 지금 현재 21세기 서방이 추구하는 가치 외교. 이 가치 외교라는 거는 각각 그 해본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국가 이익의 손상이나 훼손이 있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그 국가나 그 국가들의 연합체가 지향하는 가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가치 외교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 이런 불량 국가 말고는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라든가 그 중간에 있는 브릭스 국가들 이런 국가는 이제 자기들은 실리를 취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왜 그런 거 하니? 이 실리 외교라는 게 뭐 사실은 뭐랄까 모든 국가의 하나 교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 태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리라는 게 어차피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국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리 외교를 한다고 마음먹은 대로 100%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이런 골치 아픈 지정학적 위치에 처한 나라들은 100% 실리 외교 이런 건 불가능하죠. 근데 다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국력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어떤 그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으로 봐서는 대단히 괘씸한 게 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 사우디는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사들입니다. 자신들이 이제 최대 산유국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매장량이 아니고 생산량으로 보면 미국이 세계 1위입니다. 석유 쉘 석유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가 2위 그 다음에 아마 3위가 러시아쯤 될 겁니다. 혹시 이게 순서가 틀렸다고 확인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미국, 사우디, 러시아 순인데 근데 러시아로부터 이제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인도, 중국 마찬가지죠. 값이 싸니까. 그래서 이제 서방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러시아 석유를 이제 배럴당 60불을 상한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0불 이상을 주고 사는 나라가 있다면은 이 나라들은 미국과 영국, 그다음에 EU나 나토 회원 국가의 보험 선사를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제재안을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배럴당 80불이 거래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배럴당 60불을 사서 80불에 내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우디는. 그럼 1배럴당 20달러씩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참 무한정에 가까운 그런 석유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으면 또 요렇게 장사를 해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방은 그런 원칙적인 가치 외교 그런 어떤 맥락에서 도저히 이제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사우디처럼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만 요런 나라들은 그런 걸 갖다가 실리 외교라고 포장을 하면서 자기들의 그런 어떤 비열한 행동을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으로서는 과연 어디까지 사우디를 갖다 이렇게 내버려 둘 거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 2차 대전 이후에 중동 외교를 하면서 사우디가 가장 큰 나라죠. 그래서 사우디를 이제 제대로 잡으면 나머지 나라는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사우디한테 어떤 개런티를 했냐면은 어떤 경우에든 너가 왕족을 지켜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란 나라를 보전하겠다가 아니고 그건 우리가 미국하고 맺은 한미 군사 동맹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그 전근대적인 그런 왕족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독재 국가죠.
모든 권력을 다 왕족의 극소속을 쥐고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 사우디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우디 인민들이 망하든 국민들이 죽든 살든 저거 왕족만 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김정은 체제, 김일성 그 왕족 체제도 똑같은 거죠. 그걸 석유 자원이라는 것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봐준 겁니다. 너는 봐줄게. 자, 그래서 사우디에 있는 석유 자원 그걸 갖다가 이제 유력한 미국 회사들 들어가서 다 채굴을 하고 돈을 벌게 해준 다음에 미국 석유 회사도 돈 벌고 사우디도 돈 벌고 그 다음에 그런 잉여 자금 가지고 미국의 무기를 마음껏 사달라. 그럼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수십 년간 지금까지 존속해 왔는데 빈살만이 들어와가지고 미국과의 전통적인 어떤 그 협치 외교라든가 그다음에 우호적인 어떤 외교 관계 이런 게 상당히 이제 균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걸 갖다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미국 힘이 대단히 약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프간에서 저렇게 참 그 처절한 모습으로 탈출한다든지 정말 꼴이 말이 아니죠. 월남보다 더한 이런 꼴을 보이는 미국에 대해서 겁을 먹을 나라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일본하고의 뭐 동맹 관계 강화, 그 다음에 한미일 삼각 동맹, 뭐 어떤 식으로는 이걸 갖다가 하나의 어떤 인태 지역의 어떤 거대한 군사 동맹체 내지 협의체로서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의도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 냉전 시대보다도 더 강력한 중국의 뭐 과거 러시아의 어떤 위상을 대체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그때 소련은 굉장히 분명방정했는데 지금 푸틴의 러시아는 틈만 있으면 이제 노략질을 하는 약탈을 하는 그런 경제구조 그런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공을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상대해야 되는 이런 곤란한 입장이 취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이런 나라들과의 기존 우방국들과의 어떤 군사동맹 이런 어떤 협의기구들의 어떤 복잡 다기한 그런 앙상블의 어떤 제조 이런 게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마음만 먹으면 사우디 정도에 쳐낼 수가 있겠으나 예컨대 뭐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친족 중에 그걸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을 만들면 되는데 이놈이 지난번에 집권하면서 자기한테 달라들 만한 내란을 선동하거나 반란이나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친족들은 다 제거했다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없으니까 얘가 이제 미국에 대놓고도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2011년에 아랍의 봄과 같은 그런 사태가 사우디에 만약에 전개된다 할 경우에 미국이 손을 뗄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 왕족을 위해서 더 이상 미국에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민주적인 정권이 창출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은 빈살만을 내버릴 수도 있겠죠. 그건 왜 그러면 과거에 이란의 팔레비 이슬람 혁명이 나기 전에 팔레비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맺었었는데 미국 몰래 이제 핵무기 실험 같은 거 핵무기를 갖다 들여오려 하다가 이제 들통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슬람 혁명이 났을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질 않는 거죠. 물론 망명은 받아줬습니다만 그래서 빈살만도 너무 까불다가 근데 저런 무대에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선진국들하고 합의하에 그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윈윈 전략이 될 수도 있겠으나 지금 현재 주어진 그 경계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국력의 한계 이런 걸 넘어서서 만약에 어떤 다른 짓거리를 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음모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빈살만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부호 한꺼번에 다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사우디가 주최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가질 것인가. 그럼 이제 3차 회의를 누가 하겠다고 나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국가들이 이제 참석할 건가 이런 건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관여하지 않는 그 어떤 국제 회의도 이번 전쟁의 휴전이라든가 중재라든가 그런 어떤 전후의 교섭이라든가 그런 건 불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교가에서 이런 행위들 당장 주어진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거 하나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제한된 의미의 성과를 우크라이나가 이 회의를 통해서 인정을 했다. 이런 거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발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